철학 사상, 민주주의 사상, 몽테스키에 뭐 루소 뭐 등등등 해서 번역을 합니다. 예, 번역을 하고 본인도 영국에 가서 잠깐 연수 비슷하게 보고 오는데 제일 먼저 지금도 중국의 어떤 지식인도 간취하지 못한 서양의 문제를 처음으로 그리고 아주 예, 예. 제일 본질적으로 해요. 그 뭐 서양이 뭐 지금 저 오랑캐가 말이야 군함 들고 뭐 파괴력만 있었지 도도 없고 정신도 없고 정신도 없고 뭐 이렇게 물질만 아는 놈들이다. 뭐 이런 중체 서용이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서양은 서양의 그 문명의 힘, 프로메테우스적인 그런 강력한 힘은 자유라고 하는 정신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자유의 정신을 민주라고 하는 제도로서 용어로서 이용을 해서 나온다. 물질은 그것에 결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딱 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한 통찰이죠. 통찰이죠. 그러니까 저 이제 담사동, 예. 그 다음에 양계초, 네. 그 다음에 엄복, 옌푸까지가 거의 같은 시대 사람들이지. 같이 있었다. 거기 근데 이제 그리고 그 시대보다 이제 하나 뒤가 맨 오른쪽이 이제 루신이죠. 그렇죠. 예. 예, 하나 뒤가 루신이에요. 이 이제 루신은 이렇게 특히 예. 담사동이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깨어 있는 중국 그 당시에 깨어 있는 중국 지식인은 중국 전체 흐름에서 보면 그냥 창백한 절규야. 창백한 적이죠. 예. 아무 메이저 흐름 못 만들어낸 거예요. 안 만들었죠. 왜냐하면 네. 이런 중요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손문 등등 해서 무술변법이 끝나고 이제는 이제 만주족을 몰아내고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폴리티킹에 가까운 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흐름을 못 만들어내고 자기들의 정치적 투쟁, 정치적 싸움에 또 한몰이 돼가지고 결국은 중국이 오랫동안 3,500년 동안 그 똥차 가지고 중고차 가지고 했던 그 트랩에 그 함정에 또 다시 빠져요. 자 이제부터 지난 이제 170년 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면서 한 7개 꼭지로 나눠서 한번 장구하고 그리고 큰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오늘 저희가 이거 하면서 준비하면서 야 이런 식으로 한중일 현대사를 다룬 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연표라도 조금 더. 연표 그 현대사를 이렇게 한중일을 한꺼번에 딱 해서 보면 이게 세계사랑 연관성이랑 쫙 같이 보이거든요.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 하는 분 또 동양사 하는 분 이게 동양사라고 흔히 보는데 현대 동양사거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 동사과 뭐 서울대 국사과부터 시작해서 좀 반성들 하셔야 돼. 다 합쳤어요. 반성들 하셔야. 전부 이게 좌파 소굴이 돼갖고 이제는 큰일 났어요. 자, 한번 보시죠. 먼저 이제 태평천국이 시작된 게 1850년입니다. 거기서부터 한 60여 년 동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을. 이제 뭐 아편 전쟁 끝나고 남경조약 끝나고 바로 이 청조가 약해지면서 지방에서 이제 태평 홍수전 중심으로 해서 태평천국이 나오죠. 기독교를 포함합니다. 천조를 표방을 하고. 근데 이게 엄청난 학살 피바다 체제였습니다. 네, 잔혹한 농민 반란 체제죠. 왜냐하면 그 주도자가 정신병자니까 내가 야훼 둘째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이다. 저놈의 목을 잘라 품어 나오는 피의 방향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해석하겠다. 뭐 이거거든. 골 때리는 거예요. 이게 홍수전이.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제 모택동의 엄마잖아. 모택동의 아버지. 그러니까 모택동 홍택동으로 이름 바꿔야 돼. 그렇죠. 모택동의 엄마는 레닌이고 모택동의 아버지는 홍수전이에요. 그렇지, 맞아요. 모 씨는 이거 홍씨로 바꿔야 돼. 자, 저게 1850년에서 60년 동안 기세를 떨쳤고 60년 그에서 한번 풀이 꺾여 갖고 64년까지 가는데 저때 우리 한국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천주교 순교기죠. 천주교 순교기죠. 네. 말하자면은 외부의 보편 종교를 보고 그것도 순교도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거의 10,000명이잖아. 거의 18,000명. 그리고 곳곳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주교를 섬기는 천주를 섬기는 이 집단적인 그 종교 그 종교인들이 생겨나죠.
순교된 사람이 10,000명이니까. 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인이 세계 최대 순교 규모거든요. 그렇죠. 예. 로마 황제 때보다 더 많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천주교는 그러니까 이제 저게 뭐지? 저게 그 주자학, 예, 예. 성리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제 성리학에 비하면 훨씬 더 개인 존엄성이나 자유나 그렇죠. 예. 현대 문명이나 이런 거를 의미하는 그런 신사조, 신신앙이죠. 신사조에 대한 죽음을 각오한 그러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이해와 용기가 뒷받침된 그래서 순교까지 감수한 그런 거고 거기에서 제일 그 천주교 신조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야훼의 둘째 아들이고 좋죠. 예수의 동생이다. 농민이여 일어나라. 성도들이여 일어나라. 이러고서 반란 잔혹한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근본적인 휴머니즘 그리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네.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860년서부터 1898년 예, 예. 정도까지 사이를 보면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체서용, 중체서용. 그러니까 중국의 본질, 예, 예. 중국의 문화는 예. 고스란히 가져가고 예. 중국 체질 고스란히 유지하고 과학 기술을 모방 흡수하고 예. 그 다음에 철권 통치하겠다요. 의외로 이게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때 군벌이 등장하거든 이때. 동치 황제 밑에 중요한 태평천국을 태평천국을 제압하는 군벌들 중심의 관료가 생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그게 군벌 이제 군벌의 뭐 명치신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서양의 용을 이제 군수 공장을 짓고 기계를 하고 뭐 하고 상당히 꽤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군벌 체제로서 나중에 이 권력이 네. 철권 통치로 강화되는 수단으로만 되었지 외부의 적이나 특히 서양에 그래서 이제 이 중체서용하고 공장 만들고 하고 해서 꽤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프랑스한테 팍 깨져요. 그러니까 지금 저 검은 글씨 가만히 보세요. 지금도 중국이 저거 아니야. 그렇죠. 결국 아주 잔혹무비한 홍색 체제, 홍색 체제죠. 농민 반란, 잔혹무비한 그런 음. 그 대중 파퓰리즘, 그 아주 사악한 파퓰리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체질, 중국식 사회주의 만세, 중국 그렇죠. 정신 만세 똑같아요. 그리고 과학기술 빨리빨리 모방 흡수하자 똑같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사력이야 똑같아요. 모든 저기 지금 150년 전, 170년 전이랑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체질이. 그러니까 요새 중국 사람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중국화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예예예. 모든 게 다 중국에 들어가면 무시무시한 전제의 도구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저 시기 때 그럼 뭐 했냐. 저 시기 때 개인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조선인스러운 해석. 이게 그 동학 때 이제 동학이죠. 이게. 그리고 개혁운동. 이게 동학인데 동학이 1차랑 2차랑 봉기가 성격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1차 봉기에 대해서는 동학 주류가 너희 주저앉아. 네. 우리 농민 반란 안 할 거야. 라고 1차 봉기는 탄압을 했고 네. 2차 봉기는 이제 일제가 왕실을 장악을 하니까 그렇죠. 임금과 왕실을 강화하고 그게 보국이에요. 보국이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민생을 안정시킨다 해서 보국 안민으로 2차 봉기를 하죠. 근데 이 동학의 그 동경대전 같은 걸 봐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860년 경신년에 저게 1860년이 예. 태평전국 난 와중에서 베이징 함락된 해잖아. 그렇죠. 그 영불 연합군에 의해서. 예, 그렇죠. 영국 열강 연합군에 의해서 베이징이 함락된 해예요. 그렇죠. 1860년 경신년에 그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서 천지가 다 무너지는 듯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몸이 으슬으슬 춥고 고생을 하다가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게 이제 첫 문장이 그거야. 동경대전에. 그러니까 저 태평천국과 베이징 함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 천주교 가르침 좋은데 남이 와서 뭘 가르칠 때 우리를 도와주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르치겠냐. 안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그거를 이해를 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그 최재우가 쓴 동경대전의 네. 그 핵심 파트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 짓을 할 때 저쪽에서는 중체소형 군벌이 태동할 때 여기서는 동학의 안으로 심지가 타고 들어갔다고. 그렇죠. 30년 동안. 최재우가 이제 목 잘린 게 1960 몇 년인데 동학 그 봉기가 일어난 게 1894년이니까 30년 동안 안으로 심지가 타고 들어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899년에서 1901년 사이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그 무술변법이 이제 실패하고 아니요 관제 반회서 폭동안에 의화단에 난. 의화단난 그다음에 이제 그 의화단의 난이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왠지 서태후가 서태후. 가까스로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왜 부이 저기 저 마지막 항제 볼 때 보면 그 뒤에 있는 할머니가 그게 서태후입니다. 근데 그 무술변법에서 혼쭐이 났잖아요. 과거 시험 치러 온 지식인들이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했어요. 네. 그리고 100일 동안 권력을 해서 패전개혁안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혼이 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중국식 황제 체제를 강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네. 혼자서 어영 관료로는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중에다가 불을 쏴주는 거예요. 깡패들 혹은 깡패들 이제 그 이제 무술 익힌 사람들. 무술 익힌 사람들. 이제 그래서 말하자면 박서. 그걸 이제 박서들이죠. 박서라 그래. 박서들을 말하자면 정무문. 정무문 그 말하자면은 이 민중에서 있는 일반 사람들의 그 반외세 반서양 정서에 불을 붙였죠. 불을 붙여서 네. 말하자면은 예배당과 기독교인들을 네, 그리고 아주 학살을 합니다. 학살을 하고 1900년에는 외세에 대한 반외세 전쟁도 선포해요. 전쟁 선포하죠. 예. 그러다가 개 박살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열국이 간섭을 합니다. 열국 간섭으로 개 박살나는데 저 와중에서 기독교인이 32,000명 살해당하고요. 예. 저 사람들이 다 서민층이야. 아니 거의 서민층이에요. 서민 아래죠. 서민 아래. 중하층, 예. 중하층. 예, 예. 32,000명 살해당하고 외국인 선교사가 200명 정도 학살당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일이 벌어질 때 한국서 무슨 일 벌어졌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나왔고요. 1899년에. 예. 우남 이승만의 위대한 책 독립정신이 1904년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안에 황후라는 여자가 황태우지. 황태우죠. 할머니가 황태우가 그 깡패들 그다음에 이 무술 그 학원에 다니는 애들 내세워 가지고 기독교인 때려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강간해 죽이고 그 외국인 선교사 요만한 깐난애까지 그 부인까지 다 불태워 죽이고. 그 잔혹무비하게 죽이고 이거 내세워가면서 우리 반회세로 이제 중국이 일어섰습니다. 이런 식을 황후가 불장난을 할 때 예. 우리는 여기서 독립협회와 정말 고급스러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가 있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는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나왔다고요. 지금도 엄청난 너무나, 거예요. 이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 하여튼 중국은 이런 정도 독립정신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시대의 획을 긋고 세계사의 보편에 혹은 문명에 접속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체계적이고 그 탁월한 생각과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910년대죠. 1910년대에 이제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이 일어나서 청이 이제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예, 예. 이 반청 개화 지식인 세력을 대변하는 손문과 예, 예. 군벌의 지배자인 위안스카이가 네. 결합을 해가지고 청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렇죠. 거지. 예, 예. 그래서 바깥에서 중국으로 그 당시에 인정받던 실체는 손문 세력이 아니고 예, 예. 위안스카이 세력입니다. 그렇죠. 위안스카이 한참 뒤에 이제 백양군벌, 백양군벌. 저걸 백양군벌이라 그러는데 북양군벌, 북양군벌. 북양군벌이 중국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 상태가 됩니다. 그게 한 6, 7년 동안 그래요. 1910년대 초부터. 그러니까 이제 뭐 신혁명 위대하죠. 공화국을 선포를 했으니까. 근데 그건 선포고. 그건 선포고 실효적인 이 말은 지배, 가버먼트가 만들어지고 행정이 이루어지고 하고 하는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사실상 중국의 한 3분의 1 정도의 가장 좋은 비옥한 강남 지역을 가지고 이제 공화국이 만들어졌고 나머지 그 지역은
그러니까 이제 북양 군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5개 군부로 나눠져요. 예, 거기가 지배를 하죠. 네. 그러면 그런 아사리판이 펼쳐지는 1910년대, 네. 10년대 초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1910년에서 1914년까지. 우리는 뭐가 있었냐? 우남 이승만이 미국을 하면서 미국 최고의 갑부, 저 갑부가 로커펠러급 갑부예요. 그렇죠. 그게 이름이 누구냐면 그 워나메이커예요. 예, 예. 워나메이커 돈을 딱 물어서 귀국을 해서 YMCA 운동을 일으켜요. 그게 그렇죠. 뭐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기독교 개화 새마을 운동이에요. 예. 직업 교육시키고 현대 문명 설명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전국에 민초 조직이 막 형성이 되니까 일제가 백오인 사건으로 기독교 범털 지도자들 싹 다 잡아넣잖아. 그렇죠. 그 이상재, 뭐 윤치호 이런 사람들, 그 어마무시한 그 총리급 범털 지도자들인데, 그렇죠. 전부 잡아넣어요. 그 백오인 사건으로 탄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감리교 선교사들이 우남을 이제 그 일제를 꼬셔가지고 이제 말 못하게 해놓고서 우남을 미국으로 보내버리죠. 네, 보내죠.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탈출시키죠. 예. 사실상 탈출시키니까 우남이 미국 가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자기의 빠트롱, 자기 후원자였던 우드로 윌슨이 이제 저거가 된 상태, 대통령으로 당선된 상태예요. 그렇죠. 예. 1912년. 12년. 예. 그래서 우드로 윌슨 정부랑 손잡고서 작업해서 그때는 일제가 미국 말을 들을 때니까 그렇죠. 백오인 사건으로 잡혀 들어갔던 사람들이 2심에서 거의 95% 구출됐죠. 저기 나와요. 예, 예. 그리고 감옥 한 2, 3년씩 사는 사람 몇 명 있고 네. 1심 그 과정에서 고문으로 죽은 사람들이 서너 명 있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1902년 영일 동맹과 예, 예, 1910년 이제 일제강점까지 예, 예. 가는 아주 뭐 사실 고정이 팔아먹은 거죠. 응? 네. 그런 정치적인 치욕도 있었지만 네. 그와 반대로 또 새로운 이 문명적 이 결집이 지성의 결집이 존재했고 또 행동하는 지식인들이 그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 중국에서는 아주 잔혹한 세계 역사상 가장 잔혹한 농민 반란 터지고. 예. 그 다음에는 그 사회 지배층이라는 자들이 중국 체질은 고스란히 유지하고 과학기술은 모방 흡수하고 철권 동치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자고 또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황태우라는 여자가 관제 반회세 폭동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군벌과 손문이 손을 잡고 그 청을 끝장낸 다음에 사실은 군벌이 지배하는. 그렇죠. 군벌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북양 군벌이 지배하는 체제를 만들고 이 시기에요. 저 60년이. 그렇죠. 60여 년이. 근데 그동안 한국에서는 농민 반란 대신에 굉장히 유순한 천주교 순교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런 잔혹한 농민 반란 대신에 보국안민을 내세우면서 기본 정신은 굉장히 서양 문명과 굉장히 유사한 그 개인 존엄성과 자유를 뜻을 품은 동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는 저기 관제 반회세 폭동이 아니라 아주 그 개명된 지식인과 선교사와 민초가 나서 가지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일어났고 그것이 책으로는 독립정신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일제 지배 아래서 아주 개명되고 세련된 민초 YMCA 운동이 일어났고 그걸로 상대방이 백오인으로 다 잡아넣으니까 지도자들을 그렇죠. 그 청년 지도자 우남은 미국으로 튀어서 자기의 그 후견인 역할을 해온 우드로 윌슨을 움직여가지고 그 백오인 사건으로 잡혀 들어갔던 지도자 거의 대부분을 2심에서 석방시키고. 그러니까 전혀 펼쳐진 그 테마가 다른 거 60년 동안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게 레닌을 아버지로 삼고 홍수전을 어머니로 아니야 홍수전이 아버지. 홍수전이 아버지고 홍택동. 레닌은 어머니를 삼은 모택동이가 이걸 반식민지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인과를 따지면은 반식민지의 원인은 전부 중국 내부에서 제공합니다. 그 이제 그 다음번에 한번 보죠. 1914년에서 37년. 예. 여기도 별로 이 시기는 별로 그렇게 조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는요. 이게 이 국제 정세가 아주 요동치거든요. 그렇죠. 예.
이 1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그렇죠. 17년. 17년. 제가 잘못 썼어요. 네, 네. 러시아 혁명에서부터 시베리아 간섭 종료가 1921년입니다. 네, 이 시베리아 간섭은 아시지만 이제 시베리아의 백군들이 반혁명군을 반혁명에, 지원하겠다고 일제와 영국과 미국이 출병한 사건이에요. 출병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21년 정도에 다 물러나는데 일제는 만주에 주저앉죠. 예. 그래서 그때 일제가 그 북양군벌 그 장간의 군벌하고 손을 잡고 만주를 합작 지배를 하죠. 그렇죠. 예. 저 덕분에 한국인들이 만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저 덕분에. 덕분에.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만주 합작 지배가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일제가 이제 그 장간의 군벌 쳐버리고서 만주를 직할 지배하죠. 31년부터. 31년. 그게 만주사변이죠. 만주사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이제 네. 1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던 국제연맹이 저때부터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방은 1931년부터 10년 동안 아시아에서 이런 그 위기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해요. 그 10년이라는 게 뭐냐면 1941년 12월에 진주만 공습까지. 그렇지.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바쁘니까. 자기들이 지금 파시즘과 맞서야지, 1차 세계대전, 공산혁명과 맞서야지. 1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소모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복구, 그 다음에 복구가 잘 안 되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한테 전쟁 배상금 물려가지고 뜯어내고, 네. 뭐 밖에 이 제국주의라는 건 옛말이고 네. 자국 유럽 내에서의 자국이 회복 정도에 지금 그게 있고,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연합국이 뭐 영국이든 뭐 프랑스든 뭐 독일이든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파시즘 나치즘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였고, 이러니까 아시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쑥 빠졌죠. 사실. 예. 이 시기에 이제 저희가 3.1운동으로 튀어나오는데 네. 이게 3.1운동의 그 선언서를 보면 알겠지만 거기 예. 뭐 일제에 대한 원망도 없고 네. 뭐 제국주의 뭐 반제 규탄도 없어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자유나 개인이나 이런 거를 섬기는 인류의 번영이라는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같이 가자. 그 소리예요, 저게. 그렇죠. 근데 저 3.1운동 거쳐서 우리는 또 공화국, 자유민주 공화국으로서의 독립한다는 원칙이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그게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위대한 운동인데. 위대한 운동이 그 위대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서양의 역사에서도 각 개별 국가들이 독립을 쟁취하는데 엄청난 피를 흘립니다. 네. 그리고 각 개개인들이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민혁명 등등 거치면서 몇백 년 동안 만들어졌던 자유민, 자주민. 그러니까 제 첫 문장에 오동원 자의 조선의 독립군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네네. 그 뒤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삼국 공존과 평화, 그 다음에 인도와 문명, 광명을 따르겠다라고 해서 말하자면은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왕조를 되찾겠다라. 왕조를 회귀하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명 표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응당할 수 있으니 일본아 물러거라. 그리고 전국 규모의 만세 운동을 또 전도기까지 합쳐가지고 이 거사를 해냈죠. 근데 이제 중국의 오사 운동이 사실은 뭐 크게 윌슨의 민족 자결이다. 그 다음에 3.1 운동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오사 운동은 사실은 반열세 운동은 맞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 이 급진주의, 이 러시아 레닌주의하고 결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다른. 뭐라 그럴까 결이 달라. 결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가 되면 중국은 이제 그 발작적 극좌 공산주의, 이제 왜 저렇게 표현하냐면 스탈린이 그 당시에 이제 노선이 뭐냐면 스탈린이 커민테른, 그러니까 이제 그거잖아요. 국제 공산주의 그 지도부. 소련이 이제 전부 이제 세계 공산주의자들을 전부 이제 꼬붕으로 부리는 그 체제죠. 예. 그 지도부가 그 고집한 노선이 그거거든요. 도시폭동. 그러니까 이 극좌 공산주의죠. 아주 폭동 스타일의 폭동 노선의 극좌 공산주의와
중국은 1920년대 군국주의 문화 기반의 우파 민족주의 대립 체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설명을 하면 1927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렇죠. 저때 그 폭동 노선 극좌 공산주의 체제가 샹하이에서 끔찍한 폭동을 일으켜서 양쪽이 어마어마하게 잡아죽여요. 완전히 폭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혁명의 이름으로 폭동을 했는데 무참하게 깨지죠. 무참하게 깨지고 학살 일어나고. 학살 그래서 일어나고. 샹하이 메사커라 그러죠. 샹하이 그렇죠. 학살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저해 또 장개석은 군벌을 다 무릎을 꿇리고 중국을 말하자면 통일해요 일종의. 맞습니다. 그래서 남경정부 가서 그때부터 국민당이 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27년 전에 신해혁명서부터 27년까지 한 15, 16년은 뭐냐? 북양군벌이 중국이야. 중국이고, 국제무대에서. 국제무대에서. 그렇죠. 국민당의 중국이 아니고 예, 우리가 예. 이걸 잘 헷갈리는데 예. 27년부터 이제 국민당의 중국 남경정부예요. 저게 중국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국민당의 칼라가 뭐냐? 군국주의적 파시즘적 우파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장개석이 원래 군인 출신이고 황포군관학교 그리고 26년에 일종의 국민당도 사실은 우파 좌파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파군 무력 집단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력을 획득을 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군부를 좀 제압을 할 수 있는 그게 됐는데 이게 점점 나중에 이제 30년대 40년대 가면은 이 장개석 정부가 정치적 지지나 정당성을 얻지 못하게 되는 파시즘으로 변질을 하게 됩니다. 파시즘이 부패하고. 부패하고. 예. 예, 그러니까 저 씨앗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27년, 그렇죠. 20년대 초에. 초에. 그러니까 폭동 노선의 극좌 공산주의가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좌파 지식인을 휩쓸고 예. 이쪽에서는 상당히 부패한 극우 성향의 우파 민족주의가 국민당 중심으로 맞습니다. 예. 자리를 잡고 예. 이때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한국에서는